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파트 3의 콘솔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콘솔 입출력과 파일 입출력. 자, 여러분들 콘솔은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키보드와 그냥 모니터를 이용한 입력과 출력입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하고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죠. 그죠? 자, 그럼 파일 입출력은 뭘까요? 파일 입출력.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가 아니고 파일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파일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 파일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받아 갖고 출력도 어디다 간다? 파일에다 간다. 파일에다가. 그게 파일 입출력입니다.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입력받고 파일을 통해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죠. 그럼 콘솔 입출력은 이거 봅시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니터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여태까지 콘솔 입출력을 한 거예요. 그쵸? 자,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콘솔 입출력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배워보겠다는 얘기입니다. printf, scanf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함수들이 있다. 자, 그런 함수들을 좀 배워보자. 여기가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파일 입출력은 뭐냐?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파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파일로부터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파일에다가 출력하자. 요러한 챕터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를 배우고 나면 아주 그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의 학습 목차는 자, 교재 57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3.1 스트림이란 무엇인가? 3.2 콘솔 입출력, 그 다음에 3.3 파일 입출력, 3.4 표준 파일 입출력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스트림이란 무엇인가? 자, 일단 우리 공부하기 전에 이 스트림이란 무엇인가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시언어 교재에서 얘기하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다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리. 어떤 다리? 이런 다리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다 칩시다. 한강의 방향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이 A 구역에 살고 있는데 B 구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위에 다리가 있죠. 우리가 이 다리를 무슨 대교라고 할까요? 뭐 여러가지 천호대교, 무슨 동호대교, 뭐 이런 대교가 있죠. 아, 동호대교라고 합시다. 동호대교. 아, 마포대교. 이 대교 이름이 마포대교예요. 그러면 A가 B 지역으로 가려면, A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B 지역으로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마포대교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그쵸? 자, 이 대교를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타는 이 다리를 뭐라고 하느냐?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스트림. 자, 만약에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요런 또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다리는 없겠지만 우리 물리적으로는요. 논리적으로 컴퓨터상에서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갈 때 이런 다리를 탄다고 생각하면 요것도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그죠? 스트림. 그럼 여기 스트림 1이 있고 스트림 2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A에서 B를 이용할 때 이 다리 이름이 콘솔이다. 콘솔 스트림.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려면 어떤 스트림을 타야 됩니까? 콘솔 스트림을 타야 되겠죠. 그죠?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다리 이름을 우리가 파일 스트림이라고 생각합시다. 파일 스트림. 그럼 A 지역에서 C 지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파일 스트림을 타야겠죠. 그죠? 아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는 이렇게 파일 스트림을 타고요. 파일 스트림. 뭐 키보드라든지 모니터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려면 콘솔 스트림을 탑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트림은 뭐다?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다리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스트림이란 무엇인가, 버퍼와 버퍼링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트림을 좀 볼게요. 자,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기 위한 다리다. 자,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필요한 다리가 표준 입력 다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표준 입력 스트림이다. 자, 여러분들 키보드는 장치입니다. 장치. 어떤 장치입니까? 표준 입력 장치입니다. 그죠? 입력을 하는 장치잖아요. 그죠? 그럼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려면 어떤 그 스트림을 타야 될까요? 바로 표준 입력 스트림을 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모니터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표준 출력 스트림을 타야 된다. 표준 출력 다리를 타야 된다. 자, 우리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장치인데 어떤 장치입니까? 출력하는 장치예요. 그죠? 근데 이 모니터라는 장치는 표준 출력 장치입니다. 표준 출력 장치.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A라고 하는 구역에서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려면 어떤 스트림을 타야 될까요? 자, 이 다리 이름을 뭐라고요? 표준 출력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준 출력 스트림. 표준 출력 스트림. 글자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표준 출력 스트림.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으려면 어떤 다리를 타야 됩니까? 이 다리 이름을 표준 입력 스트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고 키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려면 어떤 다리를 타야 되냐? 그 다리 이름이 표준 입력 스트림이다. 자,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니터에다 출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여태까지 출력을 했냐면 표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한 거다.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죠, 이 다리가. 실세계에서는 이 다리가 보이는데 실세계에선 우리가 이 컴퓨팅 세계에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다리는 표준 입력 다리. 그 데이터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다리를 표준 출력 다리, 표준 출력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표준 입력 스트림을요, 우리가 스트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stdin, 이걸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표준 입력 스트림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표준 입력 스트림의 이름은 stdin,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무슨 뜻이죠? 표준이죠. in은요, 인풋. 그래서 여기 앞에 stdin 이렇게 따갖고 표준 입력 스트림 이름을 stdin. 이거 표준 입력 스트림 이름입니다. 이름. 자, 그 다음에 stdout, 스탠다드 아웃. 그래서 표준 출력을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std 에러는 표준 에러를 담당합니다. 자, 근데 이 std 에러와 std 아웃은 뭐 비슷하게 써요. 왜냐면 어차피 에러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에도 출력하기 때문에 뭐 std 에러나 std 아웃을 그렇게 뭐 이렇게 구분지어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사라지느냐? 생성은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성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canf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쓸 때도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준 입력 스트림인 stdin이 자동으로 타진다. 그 다음에 모니터 printf 같은 함수를 쓸 때 모니터에다 출력되잖아요. 그죠? 이때 stdout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종료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표준 입력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scanf, 그죠? scanf 이 함수를 쓸 때 우리가 stdin이라고 하는 이 표준 입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갖고 들어오더라, 데이터가. 그리고 printf, 뭐 printf 말고도 모니터를 이용하는 콘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배워보는 게 이번 챕터예요. 자, printf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모니터에다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다리가 표준 출력 스트림이고 그 다리 이름이 stdout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볼까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일 입력 스트림을 타야겠죠. 그죠? 그리고 파일에다가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일 출력 스트림을 타야겠죠?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스트림 이름이 다르다라는 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스트림 이름이 다르다. 스트림 이름이 다르다. 일단 이 슬라이드의 목적은 그겁니다. 스트림 이름이 다르구나. 아, 그거를 일단 합시다. 아시겠죠? 압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스트림을 배웠으니까 이번에 뭐냐면 버퍼와 버퍼링을 좀 볼게요. 버퍼와 버퍼링. 버퍼와 버퍼링이죠. 자, 버퍼.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를 우리가 버퍼라고 불러요.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버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표준 입력 스트림을 타고 키보드로부터 프로그램 안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일단 임시로 보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버퍼를 입력 버퍼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력 버퍼에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프로그램이 막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버퍼에다가 담아놓고 표준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모니터에다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 버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입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다. 출력 버퍼라고 하는 것은 출력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버퍼다. 자, 그럼 버퍼는 왜 필요할까요? 버퍼는 왜 필요할까? 버퍼입니다. 버퍼. 왜 필요한가? 자, 버퍼가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능을 향상하는 겁니다. 자, 버퍼를 채우는 동작을 우리가 버퍼링이라고 하는데, 버퍼링을 하는 이유는 성능을 향상이죠. 자, 우리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벽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A 지역에 벽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벽돌을요, B 지역에다가 그대로 옮겨 나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요령이 없는 저는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B 지역에다 갖다 놨어요. 벽돌 한 장씩. 그럼 벽돌을 한 장씩 나르니까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이 벽돌이 지금 12개인데 왔다 갔다 왕복 12번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벽돌을 한 장씩 나르려면요. 근데 제 친구는요, 정말 요령 좋은 친구는 리어카라고 하나요? 리어카? 이게 표준 발음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어카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4장씩 날랐습니다. 친구는 4장씩 날랐어요. 4장씩. 그래서 저는 이게 나고요. 친구는 이 왔다 갔다 왕복 몇 번 합니까? 그러면 4장씩 날랐으니까 3번밖에 안 하죠. 친구 3번. 그죠? 친구. 그래서 이 리어카의 이 벽돌을 채우는 이 리어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컴퓨팅 세계에서는 버퍼라고 얘기하고요. 리어카를 버퍼라고 얘기하고, 이 리어카의 버퍼를 리어카의 벽돌을 채우는 이런 동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세계에서는요. 자, 어때요? 저는 벽돌을 한 장씩 날랐기 때문에 12번 왔다 갔다 했지만, 그죠? 친구는 벽돌을 리어카에다 버퍼링을 해가지고 4개씩 실었기 때문에 3번만 왔다 갔다 하죠. 왕복은. 그래서 성능이 향상되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버퍼링을 하는 이유는 이 문자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문자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버퍼링을 한다. 버퍼가 필요하다. 자, 그럼 버퍼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잠깐 돌아와서 그럼 우리 지금 이번 챕터에서 스트림을 배웠고, 스트림입니다, 스트림. 그 다음에 버퍼를 배웠어요.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버퍼에다가 버퍼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버퍼에다가 버퍼링을 할 수 있죠. 버퍼링.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동영상 하나 볼 때 다운받는 거 말고 이런 그 실행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 우리가 요만한 인터넷 동영상 창이 뜨면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버퍼링 뭐 이런 거 하죠. 버퍼링. 이 버퍼링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이제 임시로 채워놓고 비우는 거죠. 데이터를. 그죠? 그래서 버퍼에다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채워놓고 그걸 버퍼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우죠. 리어카에다가 벽돌이 비워지는 것처럼 비우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 동영상을 보고 나면 그 버퍼가 싹 비워지는 그 느낌이 바로 이 버퍼링이 비워지는 그 느낌입니다. 버퍼링 비우다. 다시 얘기합니다. 실행창에서 동영상 실행 그 버튼을 누르면 실행 버튼을 누르면 버퍼링을 하죠. 버퍼링을 채워 넣죠. 그리고 동영상을 다 보면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죠? 종료 버튼.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퍼를 비웁니다. 비우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는데, 자, 일단 요것만 일단 확실히 합시다. 버퍼링을 하는 이유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고, 버퍼링은 무슨 뜻이냐? 버퍼를 채우는 동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그런 동작 방식이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림 방식, 스트리밍 서비스, 버퍼링,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을 교재에 580페이지까지를 한번 싹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580페이지. 지금 여기가 577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77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간단하게 한번 리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시면 콘솔 입출력이 있죠. 콘솔 입출력. 이 콘솔 입출력의 기본은 뭡니까? 콘솔 입출력을 위해서 어떤 그 다리를 탈까요? 스트림을 쓸까요? 콘솔은 뭐라 그랬죠? 키보드와 아주 간단하게 하면 모니터를 이용한 입출력을 콘솔 입출력이라고 했죠. 그럼 어떤 다리를 타야 돼요? 그렇죠. 표준 입력 스트림.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스트림을 타겠죠. 표준 입력 스트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std 스탠다드 인. 이게 표준 입력 스트림이었죠. 다리 이름.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스트림 이름은 뭡니까? std 스탠다드 아웃. 요거였죠. 잊지 마세요. std in, std out. 표준 입력 스트림. std in을 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라. std out을 타고 다리를 타고 우리가 출력을 하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표준 출력 스트림을 통해 갖고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모니터에다가 출력해라. 그 다리 이름이 std out이다. 자, 요걸 배워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3.2절 콘솔 입출력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